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일빌딩에서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 자국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건물 활용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 지역 고3 학생들은 내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새벽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숨진 미화원은 청각장애를 안고 20년이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을 통한 가계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일빌딩에서 총탄 흔적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리모델링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건물 안전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전일빌딩 리모델링 계획의 일부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국가수 감식에서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 흔적 130여 개가 무더기로 발견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소한 발견된 그 공간, 그 지역만큼은 분명한 사적지의 의미로서 다시 인식을 재정립하고 총탄 흔적이 나온 전일빌딩 10층에는 전망대 성격의 스카이워크를 조성한다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지만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80년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현장 보존은 필수적입니다. 흔적 지우기 논란으로 전당개관 1년이 지나도록 문을 못 열고 있는 민주평화교류위원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이 전일빌딩을 전체를 한번 타는 조사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도청에는 있다는 거죠. 전일빌딩의 구조 안전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안전진단 조작 논란 속에 리모델링이 일시 중단됐지만 지난해 진단에서 건물이 금남로 쪽으로 20cm 가까이 기울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광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누구나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 고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06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광주의 65개 고교 3학년 2만 399명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는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당초 예산난을 이유로 광주시의회 예결위에서 부동의 입장을 나타냈던 광주교육청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현수막을 청사해내건 공무원 노조 광주지역본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5개 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공로 광주본부장을 비롯한 10명의 간부를 고발했습니다. 전공로 광주본부는 광주시청과 5개 구청사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강한 추위가 몰려오면서 눈까지 내렸습니다. 현재 출근길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더 추운데요. 광주가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영하 5도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5도 안팎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평년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다가 다행히 주말부터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만 많다가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동안 살짝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 담양이 4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도, 보성이 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새벽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만취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3급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20여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 말 시장상 포상을 받기로 한 상태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는 청소 차량 주변으로 119 구조대원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잠시 뒤 청소 차량에 끼어 있는 환경미화원을 구조해 들것으로 옮깁니다. 새벽 6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우남고가 아래에서 청각장애 3급 환경미화원 56살 안모 씨가 청소 차량에 끼어 숨졌습니다. 청소 차량 뒤에서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안 씨는 승용차에 치인 뒤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청소 차량에 끼었습니다. 안 씨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는 31사단 소속 상근예비역 조상병. 지인들과 밤새 술을 마신 뒤 만취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사고 직후에 측정을 해본 바 0.146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내와 두 아들의 가장이었던 안 씨는 25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올해 말 모범 근로자 시상상을 수상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최고 좋은 직업으로 자기는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니까 열심히 한다는 그런 직원으로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가정의 버팀목이 됐던 가장이 만취 운전자가 낸 어이없는 사고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시군보건소가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을 동반하는 인플루엔자 증세를 호소하며 지역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예년 이맘때와 비교해 10% 이상 늘어남에 따라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과 인플루엔자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복 분양 사기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공사업자 등 1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광주시 서구의 한 오피스텔 외곽에 철제 펜스와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해 분양자들의 입주를 가로막은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45살 배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 등은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가 380억 원대 중복 분양 사기 혐의로 구속돼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우려에 비해 여파가 덜했다고는 하지만 한진해운 사태는 올 한 해 광양하게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환적 화물 처리량을 복원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올 한 해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모두 225만 개. 지난해 233만 개에 비해 8만 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 컨테이너 정도가 줄었던 전년에 이어 2년째 뒷걸음질입니다. 주된 원인은 역시 한진해운 사태였습니다. 심각했던 당시 분위기에 비하면 연착륙이라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갈 길 바쁜 광양항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됐습니다. 수출 물량은 빠르게 회복돼 오히려 소폭 늘어났지만 특히 물량 복원이 어려운 환적 화물의 감소가 두드러져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반면 인천항은 한진 사태의 여파를 피해가면서 오히려 처리 물량을 늘려 올해 광양항과의 격차가 30만 개 이상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컨테이너 물량 부진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했던 자동차 화물도 수출 부진의 여파로 전년에 비해 1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선박 운항 횟수를 늘리고 호남권 물량의 이탈을 줄여가면서 환적 물량을 서둘러 복원시키는 다각적인 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거고 또 두 번째는 광양항이 가지고 있는 저비용 고효율 측면에서 저희들 접근을 해서 외국적 선사들 저희들 해외 로드쇼도 해서 연간 20만 TU 안팎으로 정체 상태인 배후부지 잘체 물동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치 기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동량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에 집중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 전남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가계부채 증가율은 39.9%로 전국 평균보다 6.3%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이 전체의 53.8%를 차지해 전국 평균을 20%포인트 이상 상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데 따른 것이라며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1년 이상 국세 3억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은 총 851명으로 체납액이 6,09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은 544명, 법인은 30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고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홍남표 씨가 34억 7천만 원, 법인은 합자회사 대하개발이 4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협동조합 택시가 광주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삶의 질을 높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택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택시 광주협동조합의 이상식 이사장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협동조합 택시, 이 쿱택시라고 하잖아요. 일반 네. 택시와는 어떤 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서양에서는 대중적으로 보급이 돼서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택시가 바로 협동조합 택시, 즉 쿱택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쿱이라는 이야기는 협동조합이라는 말이죠. 그 협동조합에서는요, 일반 기업체하고는 달리 자본이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고 사람이 자본을 지배하는 구조로서 저희 그 조합원들이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대구, 포항, 울산, 또 강주에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협동조합 그 택시는요, 동일한 디자인과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의 특징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첫째는 민주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모든 그 조합에 있는 현안들은 우리 조합원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 둘째는 투명한 경영입니다. 투명한 경영이라는 것은요, 매월 회계 보고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공개가 됩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공정한 분배인데요. 우리가 일한 만큼을 저희들이 같이 분배해서 똑같이 나눠 갖는 막 그런 형식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게 지금 협동조합이다 그런 이야기신데 예. 이 사람이 자본을 지배한다 그 말이 가장 와닿는데요. 예. 이 조합원인 택시기사와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 어떤 점이 가장 그렇게 좋은가요? 조합원들이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은요, 기사들이 행복해야만이 그 행복한 그 서비스가 바로 저희들 승객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그 협동조합 택시에서는요, 우리 그 명찰에 보면은요, 우리 사주, 홍길동, 또한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한 그 자긍심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승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승객 그 시민 여러분께서는 밤늦게라도 내 자녀가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 쿱택시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기사님들도 많을 텐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 매달마다 어느 정도쯤이나 수익이 좀 더 오를까? 그것도 많이 고려를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떤가요? 예, 지금 강주에서는 현재 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평균 올해 한 50만 원 정도 기존 그 택시에서 버는 거하고 수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주는 여건상으로 승객이 약간 더 서울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한 3, 40만 원 정도 정상화가 된다면 네. 그 정도의 수익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전에 사주가 가지고 가는 그런 이익금을 우리들이 같이 분배해서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쿱택시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전이 가능하고요. 또한 근무할 의욕이 있다면 누구나 다 환영을 합니다. 초기 그 출자금이 문제가 되시는 분을 위해서는요. 서울보증보험과 하나은행과 업무 3자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융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서 또 원리금을 갚게 된다면요. 나중에는 한꺼번에 목돈을 타는 적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퇴사를 할 때 이 출자금을 그대로 다시 또 가지고 나간다 그런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출자금 2,500만 원 하고 그 매년 법정 적립금을 10% 이내에서 저희들이 적립을 하게 협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익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 적립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령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택시 광주협동조합의 이상식 이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전체가 광고로 뒤덮인 차량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규정을 지킨 광고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고 불법 주정차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오후 7시 퇴근 시간, 남학 신도시 도로에 소형 화물차 2대가 서 있습니다. 전체가 광고물로 뒤덮인 불법 차량, 주정차도 금지된 시간이지만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구, 간선도로 옆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마다 이 같은 차량들이 나타납니다. 광고하려고 좀 세워놨는데 지나가면서 보라가려고 해놨. 차량 광고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차량의 창문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지만 각 면의 2분의 1 이내만 허용됩니다. 창문을 광고물로 가린 차량도 차량 전체를 감싼 광고도 모두 불법이지만 낮이나 밤이나 도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단속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시적으로 이제 뭐 차량만을 위한 단속은 따로 하지 않고. 예.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지만 오감과 남학 신도시를 관리하는 목포시와 무안군 모두 올 들어 단 한 건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 운정동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항소심에서 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식회사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특혜 시비 속에 소송이 제기되고 항명 논란으로 공무원이 징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수영대회 지원본부와 군공항 이전 추진기구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광주시의 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원도시 순천시가 반려식물 6차 산업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작으로 반려식물 정원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관련 연구 용역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도사 동사무소. 주민 20여 명이 모여 작은 정원 조성 방법과 함께 반려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맞아. 얘도 아이비. 얘 아이비 특징은 아이비는 특징이 밑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반려식물 정원 조성 방법을 배우는 주민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합니다. 반려식물에 대한 적잖은 기대감도 내비칩니다. 이거를 집에서 이제 옆에서 키울 거잖아요. 키우면서 이제 늘어지고 꽃도 피고 그러게 되면은 내 마음이 더 내가 잘해냈구나, 예쁘다 그러면서 더 마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치유될 것 같아요. 순천시는 현재 반려식물 6차 산업화를 위해 올해 관내 24개 읍면동을 방문해 반려식물 미니 정원 보급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원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일단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반려식물 관련 산업연구 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전체의 산업화 활성화 일환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 용역 계획이 마련되면 이제 본격적인 반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해나갈 건데요. 반려식물은 이제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주는 매개체로 현대인들의 삶 속에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반려식물 문화 조성이 지역의 생태산업 육성에 성공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계속되면서 AI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심각은 AI 위기 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위기 단계를 상향한 이후로는 전남, 전북, 경기 등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역 간 수평 전파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광주 서구 금월도 상우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화정일동 주민센터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여자대학교 도서관이 교직원들에게 기증받은 아동도서를 광주 도담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보성 지역 자활센터와 지구촌 환경복지연구원 광주 전남지부가 보성 비축제를 앞두고 쓰레기 줍기에 나섰습니다. 곡성 세암복지재단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선물했습니다. 다음은 희망이칠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월산동 청신 목욕탕에서 13만 원을, 봉선이동 퓨전 난타 회원들이 20만 원을, 광주 북구 매곡동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15만 원을, 광주 광산구 송정이동 21통 임두섭 씨가 8만 원을,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사구 주민들이 103만 5천 원을, 신기구 주민들이 56만 4천 원, 삼천사구 주민들이 20만 원, 내평리 21만 원, 훈리 32만 5천 원, 남면내리 2구 주민들이 18만 9천 원, 남면 사평리 5구 주민들이 10만 원을, 도곡면 신덕 3구 주민들이 20만 원, 춘향면 대신리 3구 주민들이 14만 원을, 전남 나주시 노안면 구정 1구 주민들이 12만 원, 노안면 영평 1, 2 주민들이 10만 원, 오정 1리 주민들이 13만 1천 원, 도산 1리 주민들이 24만 6천 원, 장동 3구 주민들이 7만 8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안면 용산 4구 주민들이 6만 7천 원, 안산 4구 주민들이 9만 6천 원, 유곡 5리 주민들이 8만 3천 원을 보내주셨고요. 왕곡면 덕산 4리 주민들이 35만 원, 반남면 상대마을 주민들이 16만 1천 원, 월락마을 주민들이 20만 2천 원, 공산면 신곡 1구 주민들이 15만 3천 원, 중포 2구 주민들이 7만 원, 남창 4구 주민들이 12만 3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남 담양군 창평면 5강 1구 주민들이 15만 원, 창평면 유천 1구 주민들이 30만 원, 장화 2구 주민들이 8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